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고대 구로병원의 순환기내과의 노승영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엔 저번과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좀 어떤 부정맥이 과연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심실성 부정맥, 모두 이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말끝을 약간 흐렸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지만 뭔가 좀 위험한 게 있을 수 있다. 진짜 부정맥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는 '급사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일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 또는 어떤 부정맥이 또 급사랑 연관이 있는지,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이 부정맥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걱정하거나 부정맥이 있다고 해서 다 돌아가시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커다란 이제 부정맥이 있으면은 물론 급사를 일으키는 그런 부정맥은 있지만 굉장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부정맥은 사실 급사와는 연관이 없다. 그리고 급사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심각한 심장의 구조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심장 질환 말고 다른 뭐 중풍이라든지 뇌출혈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급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은 사실은 좀 급사랑 관련이 있는 내용, 여기를 좀 파고들어 볼 거라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진짜로 급사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앨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실성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이 급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 인제 심전도에서 정상 맥박을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인제 규칙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심장을 팔팔 이렇게 뛰게 만드는데,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모양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뾰족한 게 사실은 심실의 전기를 인제 의미를 하는데, 그것들이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제 형태를 잃고 막 빨리 뛰면은 심장이 이게 발발발발 이렇게 떨리거나 아니면은 파르르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멈추거나 그런 부정맥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이렇게 급사를 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왜 심실에서 나오는 부정맥이 과연 이제 위험한가? 심장은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 보면은 뭐 일심방, 일심실, 어류, 양서류 뭐 이런 거 배웠었는데, 사람은 이제 두 개의 심방 그리고 두 개의 심실이 있거든요. 이 심방이라는 것은 피를 이 몸이나 폐에서 받아들이는 구조로 돼 있고 약간 수동적인 느낌인데, 우심실이나 좌심실에서는 피를 인제 제대로 펌프질을 해 가지고 폐라든지 전신으로 인제 보내주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심실에 뭔가 전기가 흐트러져서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은 피를 다른 장기로 이렇게 보내주지를 못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전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주로 이렇게 기능하는 곳이 심실이기 때문에 심실성 부정맥이 이런 심방이나 다른 데서 나오는 부정맥보다는 확실히 좀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 심실성 부정맥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는지 쭉 이제 가는지를 보면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들에서 이렇게 심실빈맥, 아예 이렇게 좀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막 너무 빨리 뛰면서 발발발발 이렇게 떨리는 상태가 되다가 심실세동, 완전히 모양이 무너지면서 미세한 파로 이렇게 바뀝니다. 음. 그러면은 심장 혈관에 아예 피가 안 가거든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곳에 피가 이렇게 안 가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에 우리 영화에서 보시면 약간 이제 삐 소리 나면서 이렇게 가족분들 옆에서 다 울고 인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심실세동으로 가다가 전기가 아예 신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이러면서 인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음. 저번에 인제 그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심실자가 붙어 가지고 이 심장이 덜컹덜컹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람을 좀 불쾌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조기 수축이 연달아서 아니면 다다다다 나오면서
혹시 심장이 멈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나오는 부위는 심실이 맞고 아주 드물게는 그런 게 있어서 평가를 해 보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의 심실 조기 수축은 이렇게 양성의 부정맥, 그러니까 어떤 부정맥이든지 이렇게 짧게 짧게 건너뛰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종류는 많이 위험한 부정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은 급사에 대해서 좀 위험한 부정맥을 좀 보기로 했으니까요 보면은. 음. 한번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54세 남성분이 점심 식후에 가슴 답답함하고 식은땀이 나다가 좀 어지럽다. 답답하면서 약간 어지러운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이게 혈압이 좀 떨어지면서 어지러운 현상이 생기니까. 직장에서 그래서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동료분들이 막 아주 평소에 회사에서 좀 잘하셨나 봐요. 동료분들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해 가지고 119가 도착해서 바로 그래도 제세동기로 인제 어떤 '아 심실세동이다.'라고 인식을 해 가지고 전기 충격을 했는데 환자분은 평소에 뭐 이렇게 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 가끔 이제 소화가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었고 담배를 좀 이렇게 계속 태우시는 인제 흡연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형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생하는 급사 중에 제일 많은 그런 양상이고요. 음. 그래서 119에서 딱 이렇게 보니까 바로 심실세동, 심장이 전기가 인제 완전히 형태가 없고 드드드드드 이렇게 떨리는 그런 게 있고 바로 인식에서 전기 충격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맥이 인제 바로 생기면은 뭐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급사라는 거는 사실은 뭐 하루 이틀 내로 돌아가신다, 며칠 뒤에 뭐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그런 부정맥이니까요. 음. 그래서 환자분은 바로 인제 심장에 혈관을 촬영을 했는데 이런 혈관이 아예 인제 이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에 피를 보내주는 그런 혈관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뚫고 나서 다행히 이렇게 좀 회복이 돼서 이렇게 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런 혈관 문제가 사실은 심장의 급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주 원인 중에 하나죠. 음. 그래서 우리가 급사라고 하면은 이제 급성 심장사를 보통은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어떤 외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뇌의 어떤 출혈 경색 같은 걸 다 포함해서 급사라고 인제 하는데 급성 심장사를 인제 보면은 보통 심장의 전기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보통 부정맥이 생기고 그래서 온몸에 특히 뇌에 피를 보내주지 못해 가지고 의식을 잃고 사망을 하는 병입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한 뒤에 바로 이렇게 좀 몇 분 뭐 몇 시간 이내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가족분들이나 옆에 주변 분들에게 충격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인제 우리 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물론 안타깝지만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갑자기 이렇게 뭐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거나 뭐 갑자기 뭐 전화를 받았는데 뭐 가족분들이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막 뭐 "당장 119에 실려왔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충격이 이렇게 크고 그것을 회복하는데도 이 정신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예방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년 한 25,000 명이 이 질환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죠. 음. 사실은 인제 그런 급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좀 무심하다가 좀 경정을 한번 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죠. 롯데에서 뛰던 야구 선수 임수혁 선수가 이렇게 보시면은 안타를 치고 여기 인제 2 루까지 이렇게 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흔히 인제 그냥 대처할 수 없이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통나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대처 방법들이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별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허리띠만 풀어 주고 팔다리만 주물러 주고 이런 상태에서 거의 뭐 병원에 갈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뇌 손상 때문에 임수혁 선수는
그분이 많이 이렇게 좀 고생을 하시다가 인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인식이 이렇게 좀 생겨 가지고 그 이후에 인제 경기장 야구 경기장이나 이런 경기장에는 인제 이런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팀이 이렇게 딱 시스템이 생기게 돼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예방이 이렇게 또 대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급성 심장사의 연도별 발생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남자랑 여자가 그 빈도 차이가 나는데 점점 2012 년도부터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병원 시스템이 좋아지고 나라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 치료 방법도 좀 발전을 한다는데도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인제 그 고령화 시대가 돼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80세 이상 인제 어르신들이 그런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음 80세 이상에서 한 23%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 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인제 좀 그 고령의 환자분들이 숫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급성 심장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인제 심실세동의 어떤 동물 심장을 촬영한 건데 지금 보면은 거의 이렇게 뛰지가 않고 달달달달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멈춰지는데 물론 이거는 좀 빨리 돌린 거라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달달달달 떠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보시면은 거의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지 피를 보내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계속 이렇게 달달달달 떨면서 결국에는 이런 관상동맥에 가는 이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다른 장기나 이런 데도 이렇게 좀 영향을 줘서 심장이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나중에는 몇 분 뒤에는 심폐소생술을 해도 이런 후유증이나 이 피가 안 가는 것 때문에 심장이 잘 돌아오지가 않는 거죠. 음. 그 심실세동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음 심장 수축이 우선 멈추겠죠. 심장이 이렇게 달달달달 떨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추게 되니까 달달달 떠는 도중에도 이미 피는 몸으로 인제 보내는 그런 기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 혈액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사실은 인제 우리가 급성 출혈 같은 게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이 다른 팔다리의 혈관들이 모두 작동을 해 가지고 딱 혈관들이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면서 뇌에는 어떻게든 피를 인제 보내기 위해서 인제 온몸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예 심장이 멈춰 버려 가지고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렵고 뇌에 피가 이렇게 안 가면은 한 4-5 초만 안 가도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실 몸 자체도 뭐 어떻게 대처를 못 하는 거죠. 3분 이상 지속되면은 뇌에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인제 손목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꽉 이렇게 조이면은 손도 하얗게 되고 나중에는 막 빨갛게 되듯이 혈액 공급이 중단이 되면은 뇌 세포들도 바로 손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온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뇌에 어떤 크고 작은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10분 이상 지속돼서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10분 이상 놔두면은 심폐소생술을 해도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 바로 인제 급사에 관련된 그런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하죠. 음. 급성 심장사의 원인 아니 그럼 도대체 이 급성 심장사는 이게 왜 생기나 이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 원인을 알아야 사실은 좀 피할 수 있으니까요. 45세 남성인데 평소 건강하고 특별한 뭐 이렇게 본인도 인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뭐 병원에서 약 먹거나 이런 게 없이 주로 뭐 조깅도 하고 헬스도 하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좀 건강에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조깅을 진짜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인제 그 사람들이 뭐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게 인제 공공장소가 아니면 옆에 인제 제세동기가 있지도 않고 뭐 119가 도착하는 시간 또 도착해서 또 병원에 옮기는 시간 그리고 뭐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이렇게 잘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예후의 차이가 있는데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고 인제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부검을 했더니 이렇게 비후성 심근병증이라고 하는 이렇게 심장에 어떤 특정 질환이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아까 보여 드린 이런 관상동맥 질환, 심장에 어떤 혈관이 막혀 가지고 생기는 그런 질환들도 있고 심장 자체에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부정맥을 일으키는, 아니 본인이 뭐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담배도 안 태우고 뭐 과음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열심히 운동도 했는데도 이런 심장 질환 때문에 급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아주 안타깝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하는 것도 급사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정상 심장의 모양이 이렇다면은 심장에 어떤 유전자의 이상을 통해서 이 피가 나가는 길이라든지 특히 심장의 가운데 부분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이 두꺼워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두꺼워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좀 딱딱해져 있고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정맥이 이쪽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사실은 심근이 이렇게 유전성으로 두꺼워지기도 하지만 여러 다른 원인 때문에도 심비대, 심장이 두꺼워져 있거나 커져 있거나 이런 분들에서는 아직도 인제 급사의 위험성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심장에 부담을 주니까 우리가 아령을 많이 들면은 심 이 근육이 두꺼워지듯이 심장도 부담을 느끼면 근육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혈압 당뇨 때문에 심장이 두꺼워질 수가 있고 판막 질환, 심장에 이런 판막이라고 하는 문이 좁아져 있거나 오히려 헐거워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심장에 과부하가 생겨서 심장이 두꺼워지거나 변형이 될 수가 있고 뭐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 이런 심근 질환 이런 것들이 심장을 두껍게 하거나 심장에 뭐가 이렇게 물질들이 쌓여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심장의 어떤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면은 구조적인 심장 질환 관련, 심장이 뭔가 모양이라든지 뭔가 눈에 딱 봐도 뭔가 이상이 있다. 뭐 이런 경우. 그리고 구조적인 심장 질환 없이 모양은 멀쩡한데 심전도를 찍어 보면 뭔가 부정맥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그런 걸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관상동맥 질환,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거나 흔히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 그리고 확장성 비후성 심근병증, 좌심실이 두꺼워지는 커지는 비대, 그리고 판막 질환, 그리고 부정맥 유발 이거는 사실은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흔하지는 않은 질환이고요. 구조적인 심장 질환 없이 생기는 거는 뭐 이름이 좀 요상하죠. 브루가다. 사람 이름을 딴 건데 브루가다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긴 큐티, 뭐 짧은 큐티, 뭐 여러 가지 이런 유전성 관련된 그런 부정맥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이렇게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음 관상동맥 질환을 보면은 혈관이 이런 뭐 혈압이나 당뇨 있거나 담배 태우시거나 이런 분들은 동맥경화가 생기고 특히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이쪽에 혈관이 먹여 살리는 근육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러면서 심장에 전기적인 변형이 오고 심근 세포들의 괴사 좀 이렇게 불안도가 올라오고 통증이 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부정맥이 생겨서 인제 급사를 할 수가 있고 확장성 심근병증처럼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 심장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딱딱해져 있고 펌프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얇아진 부위에서 또 부정맥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까 이제 비후성 심근병증은 말씀을 드렸고요. 유전성 부정맥 사실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쪼끔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인제 젊은 연세의 가족분 뭐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원인 모르게 이게 사망을 한 경우에는 유전성 부정맥이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지는 검사를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의 모양에 뭐가 문제가 없어도 이런 전기적인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제 약물 사실은 요즘에 인제 미국의 그 통계를 보면은 급사의 원인 중에 바로 10% 이상이 바로 펜타닐입니다. 약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급사의 어떤 원인으로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절대 인제 뭐 지금도 사실은 아주 이런 약물에 의한 급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나라에서도 좀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음. 그래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심장 질환의 빈도로는 뭐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연세다 뭐 나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빈도로 보면은 아직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이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 심근경색이 한 반 이상이고요. 심부전 및 심근병증, 심장 자체의 모양이 뭔가 이상이 있거나 두꺼워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한 25%, 그리고 전기적인 이상 또 판막 질환 같은 게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이 심부전이나 심근병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사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심전도라든지 뭐 심장 초음파, CT 같은 걸 찍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부정맥이 혹시나 있는지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초음파라든지 다른 검사를 해 보면은 그래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이에 따른 급사 유발의 어떤 심장 질환을 이렇게 봤을 때 어 이게 인제 연세가 0 세에서부터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1살 이전에 쪼끔 높습니다. 그랬다가 우리는 옛날에 인제 그 한 살 넘으면 돌잔치 한 것처럼 1살 이후가 되면 급사할 확률도 사실 좀 떨어지거든요. 그랬다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낮게 이렇게 가는데 이때 사실은 생기는 급사의 원인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심장 모양보다는 유전성인 어떤 부정맥, 그리고 옛날에 코로나 때도 문제가 됐었던 바로 심근염, 바이러스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심장에 그냥 염증이 오면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유전적인 부정맥들이 급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연세가 드시면은 아무래도 다른 질환들이 좀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아무래도 심장의 어떤 노화, 혈관의 노화,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거, 심근증, 뭐 병적인 서맥, 맥박이 좀 이렇게 느려지면서 몸에 필요한 만큼 안 나와 가지고 생기는 그런 서맥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급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인제 그 1살 이전에 갑자기 이렇게 진짜 조그만 아기들이 이렇게 뭐 이제 또 죽은 채로 이렇게 사망한 채로 이제 발견이 되면은 우리가 혹시나 뭐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뭐 숨을 못 쉬어 가지고 이렇게 뭐 죽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사실은 뭐 제 생각에는 뭐 대부분은 아마 이런 유전성 부정맥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체 인제 그런 친구들은 오래 이렇게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살 이전에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이런 유전성 부정맥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다른 유전자의 결함을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인제 이 슬라이드가 오늘 강의에서 인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고, 이것만 보고 저희가 질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급성 심장사는 왜 발생하는가? 우선은 원인이 있죠. 아까 인제 설명드린 어떤 심장 쪽 원인들, 관상동맥 질환, 심근증, 유전성 이상이라는 몸에 뭔가 인자가 있는 거죠. 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취약한 뭔가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유발 인자가 이렇게 번개처럼 깡깡깡 이렇게 때려 가지고 그런 것을 자극을 하면은 이렇게 급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질환들이 있어도 약 드시고 잘 계시고 유발 인자가 막 심하게 없으면은 좀 이렇게 잘 급사 없이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 거고, 유발 인자가 아무리 있어도 또 심장이 원래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뭐 격한 운동한다고 다 급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제 유발 인자가 있어도 심장 자체가 건강하면은 급사를 하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발 인자로는 격한 운동, 스트레스, 뭐 죽삼팡, 파열, 혈전, 색전증 이런 것들이 심장 혈관 관련된 문제들이고, 투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전해질 불균형이나 뭐 투석 안 하는 무슨 이렇게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새벽 같은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도 급사가 생길 수가 있고, 약물, 흡연, 과도한 음주,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사실은 줄일 수 있는 인자들이고,
신부전이 있는 분들의 신부전 악화, 혈관 수축, 특히 이제 폐렴이나 독감 같은 게 걸리면 갑자기 신부전이 악화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인자들도 있고 자율신경계 변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인자가 돼서 이런 심장이 좀 취약한 사람들에서 급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다음 내용으로는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저희가 질문해 주신 분들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 보면서 한 5개 정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어 제가 해결될 수 있는 뭐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음, 폭음한 후 맥박이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갑작스러운 폭음이 부정맥을 야기하기도 하나요? 사실은 우리가 인제 그 머리랑 심장을 이어주는 그리고 장기들이 이어주는 인제 신경이 있는데 그런 신경이 위장 뭐 식도 그리고 뭐 심장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음이나 폭음을 하면은 우리가 인제 혈압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신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신경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제일 세게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마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정맥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펜타닐이나 이런 것도 약이어야 되는데 그런 술을 이렇게 드시면은 이게 어떤 어떻게 보면 알코올이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하는 또 심장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뭔가 자극을 받은 덜컹덜컹하는 부정맥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음 자체는 좀 위험할 수가 있고 만약에 술을 드시더라도 좀 이렇게 뭐 좀 즐길 정도로만 드시는 게 사실은 좋죠. 그래서 만약에 맥박이 좀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한번 뭐 심장의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기계를 차고 이렇게 좀 술 한잔 하신다든지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측정을 해 보신다든지 뭐 그렇게 한번 측정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흰수염 고래님, 공황장애 같은 정신불안 증세가 부정맥을 장기적으로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위험한가요? 사실은 이제 연구된 거를 보면은 이 만성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경우로 사실은 좀 고통을 이렇게 받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사망의 이런 확률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어떤 경우에는 이 드시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과량이거나 이런 것들이 심장의 어떤 전기 상태나 이런 자율신경계 이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부정맥을 인제 좀 급성으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정신불안 증세가 이렇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좀 있으면은 아무래도 체력도 좀 떨어지고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오래되거나 치료가 안 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심장의 어떤 노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좀 이따 이렇게 예방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잘 치료받고 좀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게 바로 부정맥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음. 다음 질문 보실까요? 나날이 좋은 날 님께서 "어린 나이에도 부정맥이 생길 수 있나요? 16 살인데 가만히 있는데 가끔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느려지거나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길 수 있는 부정맥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장의 노화 때문에 생기는 부정맥이 아까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급사라든지 아니면 중풍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이 있지만 젊은 나이에도 이런 심장의 전기 회로라든지 그런 이상 때문에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진짜 어린 친구들은 뭐 대여섯 살 때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인제 가만히 있을 때도 맥박이 진짜로 운동하는 것처럼 막 빨라지거나 너무 변화가 심하거나 아니면 맥박이 막 건너뛴다는 그런 느낌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음. 다음 질문 보면은 나는 달님 평소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심장이 출렁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올 1 월부터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좀 자주 생기나 보시네요. 1초 정도 쿵 울리는 증상이 있고 1-2 주는 두세 번 정도 있었고요. 대학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는 정상이다." 아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자극이 들어가거나 유발 인자가 있어도 심장의 모양이 정상이면은 그것 때문에 이 부정맥 때문에 급사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에 홀터 검사에서 부정맥 소견을 들은 적이 있다. 검사를 또 해 봐야 될까요? 이럴 때 관상동맥 CT 찍어 보는 것 저는 이제 만약에 뭔가 이렇게 가슴 답답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관상동맥 CT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말씀하시는 증상 물론 이제 측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증상이 이렇게 좀 있으면은 심실 조기 수축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보여 드렸던 심장이 좀 덜컹하거나 이런 부정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홀터 검사에서도 그 부정맥 얘기를 들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검사가 된 상태고 증상이 좋아졌다가 또 나왔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제가 보기에는 검사를 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증상이 이렇게 뭔가 바뀌거나 더 악화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부정맥들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할 수는 있을까요? 근데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 CT를 찍어 가지고 석회화보다는 진짜로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 것은 모든 환자분들에게 다 권장을 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어떤 심장이나 뇌혈관의 어떤 가족력이라든지 담배를 태우시거나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CT 찍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심장 혈관을 한번 깨끗한지 아닌지를 좀 보고 진짜로 좁아져잉을 막혀 있으면은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이렇게 약도 이렇게 열심히 먹고 그러면은 또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상동맥 CT는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계속 있으시면은 더구나 인제 위험 인자가 있다면은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좀 질문을 다음 질문들은 저희가 강의 끝나고 또 이렇게 한번 좀 뵙겠습니다. 다시 심장사의 이게 치료로 넘어가서 아니 지금까지 인제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질환인지를 좀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치료를 사실은 할 수 있을지를 좀 보면은 심실부정맥의 어떤 치료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부정맥이 나왔을 때. 미드의 한 장면인데 바로 전기 충격을 아까도 보여 드렸듯이 저희가 인제 이런 부정맥이 나왔을 때는 심장이 바로 이렇게 멈추면서 굉장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충격을 이렇게 쳐 가지고 돌리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제 바로 응급 상황이 어디서 생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바로 옆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으면은 만약의 상황에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여담으로는 저희 인제 그 영화를 보다가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 한 뭐 10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어 책을 또 다른 걸 본 게 있어 가지고 그냥 환자 아니 그 사람이 10 살을 애 표현으로는 "아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어디 뭐 극락에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뭐 이 "죽으면은 어떤 죽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이렇게 있냐?" 그렇게 인제 갑자기 질문하니까 약간 이게 당황을 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인제 그 가끔씩 인제 급사를 이렇게 하신 분들 했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행히 진짜로 이게 운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인제 그 여쭤보면은 그전에 사실은 기억이 안 나세요. 왜냐하면 뇌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는 저랑 인제 중환자실에서 인제 좀 회복이 돼서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도 며칠 뒤에 물어보면은 아예 이렇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심장에 피가 이렇게 뇌로 안 가면은 아예 이렇게 기억이 안 나고 그 이후의 상황도 머리 쪽에서 그게 기록이 잘 안 되거나 약간의 착란 증세가 생기기 때문에 뇌의 어떤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어떤 증상 때문에 본인이 쓰러졌는지 이렇게 심장이 멈췄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증상이 내가 죽을 것 같아. 아 내가 심장이 멈출 것 같아.' 이렇게 불안하다가 딱 심장이 멈추거나 이런 분들의 형태는 아니고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병원에서도 갑자기 좀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실은 이제 좀 주무시는 듯한 증상 본인은 이 머리로 갑자기 피가 안 가니까 갑자기 이 약간 실신을 하듯이
눈앞이 확 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지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뭐 통증이 심하거나 막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냥 주무시듯이 이렇게 의식을 잃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음. 여담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진짜로 내가 막 공황장애나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서 심장이 진짜로 멈추는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오히려 심장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급사가 생긴 부정맥이 있으면은 바로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요. 음. 그래서 이런 세동할 수 있는 기계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바로 인제 심실빈맥 같은 이런 심장이 달달달달 떨리는 부정맥이 있을 때 전기 충격을 줘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고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하철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뭐 몇 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CPR 심폐소생술이 잘 되면서 환자분들의 예후를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이용 아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세동기가 있는 그런 거를 이용을 했을 때 이용을 못 했을 때 환자분들의 예후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음 양호한 퇴원할 때 뇌 기능의 어떤 양호함이라든지 30일 이후에 살아 계신지 이런 걸 평가를 해 보면은 공공이용 제세동을 시행을 했을 때 훨씬 높다는 거죠. 빨리 부정맥을 정상 맥박으로 돌려야지 그만큼 뇌라든지 다른 장기 그리고 살아남으실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잘하고 있습니다. 뭐 예비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다 교육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 어떤 비율이 2006 년도 옛날에 인제 임수혁 선수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그렇게 됐을 때가 거의 2000 년도니까 그때부터서도 이렇게 계속 뭐 장비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인식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지금은 한 25% 이상 이렇게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니까 좀 '예후가 좋아질 거다. 심장이 이렇게 멈춰도 다시 돌아올 만한 사람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이후에 그 생존율의 변화를 보면은 살아서 병원을 걸어서 또는 다른 병원으로 가시거나 퇴원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을 보면은 음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10%가 안 되죠. 물론 인제 뭐 외상이라든지 이거는 뇌출혈 뭐 뇌 문제까지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연구에 비해서는 좀 낮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00 명이 사실은 이 심정지로 해 가지고 병원까지 또는 119를 통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서 이게 살아서 이렇게 병원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8명 정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2 명보다는 확실히 좀 늘어나 있긴 한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인제 뭐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고 여러 심폐소생술도 늘어나고 있어서 확연히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바로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집에 비공공 장소에 계실 때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많아 가지고 뭐 댁에서 이렇게 쓰러지시거나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신 경우에는 아무리 뭐 119가 이렇게 가고 해도 굉장히 좀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율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세동기를 우리가 인제 좀 공공장소에서 어디 있는지 우선은 확인을 해 보거나 평소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방법을 익혀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인제 이런 심장의 마비를 인제 겪으신 분들이나 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심장에서 아예 이렇게 기계를 넣어 가지고 특수 박동기 같은 제세동기라고 하는 전기 충격하는 기계를 소형화시켜서 이렇게 가슴에 넣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일례로는 이제 몇 년 전에 인제 그 손흥민 선수랑 같이 이렇게 축구했었던 지금 맨유에서 뛰고 있는데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가 경기 중에 쓰러져 가지고 심장 마비가 왔었고 어떻게 보면 임수혁 선수랑 인제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전기 충격하고 바로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회복돼서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대처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벨기에인가 이탈리아에서 인제 이 선수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서 이 선수는 이제 제세 동기를 지금 가지고 있고 또 부정맥을 쓰러졌는데 보면은 약간 덜컹하면서 음 보시면 이렇게 심장이 전기 충격이 나가면서 다리가 이렇게 덜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세 동기가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니까 바로 이렇게 의식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잖아요. '이렇게까지 축구를 해야 될까? 뭐 다른 직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제세 동기가 있으면은 그런 안타까운 부정맥, 급사를 일으키는 부정맥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어떻게 예방할지 이게 사실은 궁금하죠? 음. 아까 인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린 급성 심장사는 왜 발생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심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심장의 모양,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유발인자가 이거를 건드리거나 계속 상처를 생채기를 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면은 이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근증, 유전성 이상이 있는지를 우선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있으면 치료가 들어가면은 급성 심장사의 확률을 좀 낮출 수가 있고 이런 게 없는 분들은 확인하면은 '내가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적겠구나. 부정맥이 있더라도 급사까지는 안 하겠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유발인자를 줄이면은 줄이긴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줄이거나 아예 없애면은 이런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방에 사실은 거의 답니다. 음. 그래서 내가 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뭐 부정맥이 있는데 급사를 할까? 아니면은 가족분들 중에 진짜로 급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음 우선 병원 가시면 심전도 찍고 24 시간, 72 시간 이렇게 길게 붙이는 패치형 그런 것도 찍고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사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좀 부적절합니다. 심장 초음파 꼭 해 봐야죠. 심장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모양에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만도 심장 기능이 정상이면은 급사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은 MRI까지 찍어 가지고 심장 안에 그런 부정맥이 나올 만한 딱딱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관상동맥 CT. 옛날에는 심혈관 조영술로 심장 혈관 다 촬영했었는데 요즘에는 CT 찍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심장 혈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뭐 환자분들 젊은 분들이나 뭐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급사의 뭐 가능성 때문에 CT를 다 찍으시거나 이런 거를 권장을 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좀 답답하거나 뭔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CT 찍어서 한번 이 깨끗한지 보시는 게 좀 좋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은 진짜로 예방 차원의 약을 먹으면은 이런 급사의 가능성을 또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구조가 정상인 심장에서 혈관도 좋고 모양도 좋은 심장에서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물론 전기만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적다. 같은 부정맥이 있어도 심장 구조나 기형, 모양에 따라서 예후가 다르다. 일례로 뭐 심실조기수축이라든지 심방세동 이런 부정맥들도 똑같은 부정맥이 있어도 심장 기능이나 모양이 멀쩡한 분들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예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심장 초음파를 해 보시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급사를 일으키는 부정맥의 증상은 대부분은 사실은 평소에 증상이 없는데 아까 인제 이런 급사를 일으키는 부정맥의 제일 큰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심증의 증상이 바로 급사를 일으키기 전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슴 통증이나 뭐 이런 운동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가족력이라든지 특히 심장에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두근거리나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검사를 꼭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사와 관련성이 먼 상관이 없는 부정맥 증상, 피곤할 때 생기는 두근거림. 특히 이제 두근거림이 많죠. 동반 증상이 없는 두근거림. 어지럽거나 식은땀 나거나 이런 게 없는데 그냥 맥박만 좀 빠르다. 짧게 나오는 것들. 젊은 사람에서 어지럼증 후에 발생하는 실신.
실신이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지럽네. 쓰러질 것 같네.' 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음 치명적인 부정맥이 옛날부터 있었으면은 사실은 지금 멀쩡하게 계시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긴다. 매일매일 생기는데도 지금 앉아 계시고 병원에 오시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고 매일 지금 최근에 매일매일 생기는 그런 두근거림은 급사와 관련성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장의 정상 모양을 유지하고 유발 인자를 이렇게 억제를 하면은 급사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정상 모양을 잘 유지하도록, 너무 뻔한 얘기이고 이게 사실은 뭐 특효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절, 저지방, 저염, 고식이섬유,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운동. 환자분들이 뭘 먹어야 좋은지 사실은 좀 물어보시는데 이게 뭐 비타민이라든지 야채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지만 뭘 특정한 식품이나 이런 걸 드셔 가지고 급사를 예방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뭘 안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규칙적이고 약간 이제 숨이 좀 찰 만한 어떤 운동? 그냥 천천히 걷거나 이런 것보다는 숨이 좀 찰 정도의 운동이 이런 건강,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면 심장의 노화라든지 예방하고 정상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고, 유발 인자 방지.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금연, 담배 끊는 거 이거 중요하죠. 과도한 음주 및 폭음 피하기. 술이 그만큼 자극을 주니까. 충분한 수면 시간, 잠 잘 주무시고 수면의 질을 위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도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의 관리. 아, 쉽지 않죠. 독감, 폐렴 등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예방 접종하시는 거. 과한 추위 및 더위. 이렇게 심장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이 가끔씩 추운데 이렇게 등산 가시거나 하셨다가 갑자기 또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유발 인자를 방지하는 이런 노력들이 동반이 되면은 우리가 급사를 예방할 수가 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인제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물론 수면 부족이 부정맥을 야기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뭐 잠을 며칠 못 잤다고 해서 사실은 부정맥이 딱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진짜로 좀 쌓이거나 뭐 현대인들의 문제지만 잠을 못 주무시면은 사실은 체중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혈압도 좀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부정맥을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성인병을 좀 이렇게 악화를 시키니까요. 음. 언제나 맑음 님.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팔로 사진 후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도 인제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TOF 환자분도 근력 운동을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신다. 아무래도 상체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돌연사 걱정도 된다. 아 우선은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하게 가슴에 이렇게 로딩이 실리는, 가슴에 압박이 되는 운동을 쪼끔 피하시는 게 좋고, 근력 운동도 중간 정도 중량으로 횟수를 늘려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운동 사이사이마다 쪼끔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운동을 힘들게 하면은 사실은 혈압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쑥 떨어지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심장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뭐 급사를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쪼끔 이렇게 여유 있게 천천히 좀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TOF 환자분들도 심장의 펌프질하는 힘이나 이런 게 잘 유지가 된다면은 뭐 중등도 정도의 운동은 가능하죠. 음. 진료 받으신 교수님이 곧 은퇴하셔서 다른 대학병원 알아보고 있는데 소아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과가 많은데 어느 과에서 진료를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수술이 잘 돼 가지고 기능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된다면은 뭐 심장내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뭔가 수술 지금 가 주시는 교수님이랑 좀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그런 수술이, 옛날 수술 받으신 분들은 좀 문제가 또 이렇게 성인이 되면 또 심장이 바뀌니까 뭐 재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좀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흉부외과로 계속 다니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봐 주시는 교수님과 좀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시간이 마침 이렇게 또 그 50 분이 돼 가지고 예 뭐 오늘 질문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온 걸 저희가 이제 좀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급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저번 강의였는데 오늘은 너무 자극적이고 이렇게 도파민이 약간 좀 넘치는 그런 좀 무서운 얘기만 이렇게 해 드려 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급사에 대해서 잘 알면은 우리가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또 추가로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용인 곰돌이 님이 아 40대 남성분이신데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가슴이 아파 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뭐 젊은 의사분이 헤르벤 30을 설화정 주셨다. 뭐 동네 병원은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어떤 뭐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선은 심전도를 찍어 보고 아마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면은. 헤르벤 30이 사실 이 심장 혈관을 좀 풀어 주는 그런 거고, 설화정도 그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 해서 응급약으로 이렇게 혀 밑에 넣으면은 그런 좀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그런 건데, 어 만약에 인제 술 먹고 술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은 원래도 혈관 질환이 있는데 술을 드시고 나서 그게 악화가 됐는지가 확실치는 않으니까, 물론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혈관이 오그라들거나 이렇게 해서 또 담배까지 같이 태우시면 그런 경우 많거든요. 오그라들고 혈관이 경련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협심증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우선 큰 병원에서 한번 이렇게 검사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카오 님. 굉장히 저도 마카오 가 보고 싶은데, 키가 180 이상의 체격이 크고 매우 강한 남성도, 강하다는 사실은 기준이 좀 애매하죠. 뭐 이렇게 싸움을 잘해야지 이게 강한 건지, 심장에 무리나 병이 올 수도 있나요?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제 그 진짜로 몸이 진짜 건장하신 분들인데, 흔히 뭐 약간 목이 좀 두껍거나 이렇게 뭐 좀 체격이 근육질이고 땅땅하면은 진짜로 뭐 이게 생활하시거나 이런 데에서는 좀 이렇게 뭐 근육이 사용을 많이 하시고, 물론 근육량이 그러니까 뭐 근육량이 많으면은 그런 혈압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데도, 당뇨도 그렇지만 조절이 이렇게 되지만, 원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전성이 많거든요. 부모님에서 이게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자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진짜 뭐 심장 혈관 문제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목이 좀 통계적인 거긴 한데 목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사실은 혈압이 좀 높거나 뭐 수면 무호흡증이 같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본인이 인제 건강하시더라도 이 건강에 사실 자신을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검진을 우선 잘 받으시고, 뭔가 증상이 쪼금이라도 있으면은 뭐 심장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이렇게 돼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뵐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